네, 안녕하세요. 최고행복 건강플러스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네. 주의해야 될 질환이 있는데 이런 날씨에도 너무 이제 춥고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굉장히 막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날씨에도 내복이나 겨울 양말이 꼭 있어야 여름을 지낼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 매우 심한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이제 에어컨이나 식당, 에어컨이 있는 식당이나 그런 장소는 또 많이 피해 다니시고 하죠. 그렇죠. 이제 시리니까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지난 2008년에 64만 명이었는데 네. 2012년에는 114만 명으로 매년 15.6%씩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많이 네, 증가하는 거죠. 몇 년 사이에 거의 배가 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 다리 감각의 변화를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요. 신경의 압박이 오죠. 그렇게 되면은 또 최악의 경우에 이제 보행 장애까지 올 수 네. 있다고 하니까 이 다리 저림 증상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정확한 진단과 또 빠른 치료를 얼른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허리를 위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동찬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최고행복 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시고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무거운 짐 옮기고 뭐 텐트 치고 장거리 운전해서 무리해서 그렇겠거니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얼른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직접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허리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요. 026938-1666,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나오신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요. 조금 미루게 돼서 방송이 끝나면 또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 중에 전화를 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마다 바로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최고행복 건강플러스 여러분들의 건강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뼈로 길게 이루어져 있죠. 이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 척추의 개념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원장님, 척추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척추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척추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여러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 통증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는 그 경추, 목뼈에 해당하는 경추와 등뼈에 해당되는 흉추, 그다음에 허리뼈에 해당되는 요추, 엉덩이뼈에 해당되는 천추, 그리고 꼬리뼈에 해당되는 밑추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의 그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은 그 우리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작용과 척추를 지지해주는 지지작용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는 이런 척추뼈와 디스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강한 인대와 근육 조직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 조직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서 있고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줘야지만 통증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이 대표적으로 그럼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척추 질환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고 그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교통사고나 큰 낙상과 같은 큰 외상이 있지 않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조합이 돼서 그 척추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체질적인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에서 생기는 후천적인 요인, 그다음에 노화 현상. 이 세 가지가 척추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체질적인 거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얼굴 생김새도 닮고 그다음에 체형도 닮고 그다음에 생활 습성도 많이 닮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배이는 거죠. 그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척추가 약하신 분들, 선천적으로 부모님이 척추관이 지나가는 신경이 좁아지는 경우는 그걸 이제 유전적으로 소인을 받게 되죠. 근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우리가 척추 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네. 우리가 좋지 않은 자세, 그다음에 요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로 자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후천적인 요인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외상, 뭐 교통사고나 낙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노화 현상도 한 네. 가지 요인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노화 현상이 3, 40대에서부터 보통은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네. 요즘은 그 10대나 20대에서도 노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건강하게 또 유지하시는 분들은 60, 70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리를 검사했을 때 전혀 노화 현상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허리 질환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맞아요. 노화 때문이다, 퇴행성 네.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이렇게 질환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좀 쉬거나 파스를 붙이거나 이제 좀 이렇게 집에서 알아서들 치료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통증이 심해지거나 또 이제 장기간으로 나타났을 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그다음에 근육주사와 같은 치료들로 우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런 치료로도 호전이 돼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하거나 이런 치료를 2, 3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CT나 뭐 MRI 검사를 통해서 병변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분에 뭐 신경주사와 같은 치료를 우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시술이라고 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경막외곽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과 경막외곽 풍선 확장술, 경피와 수액 성형술과 같은 시술들을 지금 많이 시행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거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는 시술들이라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미세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성형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수술적 치료에는 그 대부분은 이제 현미경 수술이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우리가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이나 골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수술도 있는데 내시경 수술은 이런 현미경이나 우리가 열어서 하는 관열적 수술보다 빈도는 많이 낮지만 최근에는 장비와 수술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환자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럴 때 대부분 수술은 좀 피하고 싶잖아요. 무섭죠, 두렵고. 네. 네.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술은 어떤 분들이 꼭 필요한가요?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인데요. 왔을 때 우리가 관략근에 영향을까지 줘서 그 대소변의 장애가 처음부터 있는 경우는 응급수술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고요. 내원했을 때 이미 다리가 들거나 발목이 드는데 힘이 빠지거나 마비 현상이 있으면 이것도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나중에 예후를 위해서 좋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시술이나 어떤 그 보존적 치료를 4주 이상, 한두 달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수술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면 뭐 또 좋아졌다가 한두 달도 안 돼서 또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몇 년 반복하는 그런 만성적인 재발성이 있는 그런 혈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술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많이들 비수술 치료법을 요즘 받고 있긴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같은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 네. 단계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치료법은 내시경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병변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과연 어떤 치료법인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 네. 그 내시경으로 보통 우리가 허리를 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허리 디스크에 적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술 기법과 장비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 척추관 협착증에도 우리가 내시경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 얘는 그 66세 여자 환자고 그 아나운서 분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여름에도 다리가 시리고 하기 때문에 겨울 양말을 신어야 되고 내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환자분이셨고요. 네. 처음에는 뭐 물론 허리 주사나 약을 먹으면 증상이 호전되고 했었지만 점점 서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5분이나 10분 만에 기대야 되고 다시 앉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민하면서 이제 병원을 왔죠. 근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뭐 현미경 수술이나 고정술을 이제 권유를 받았었는데 조금 더 이게 환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좀 조직 손상을 주면서 수술하는 방법을 좀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 환자에게 이제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물론 디스크도 좀 튀어나와 있지만 뒤에 뼈도 두꺼워지고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요. 그게 딱 목을 조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 사례 네. 전에 지금 봤고요. 네. 이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협착증에 우리가 내시경을 사용할 때는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특수 드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조직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대와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서 여기는 바로 밑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네. 신경 조직이고요. 거기를 아. 덮고 있던 두꺼운 인대와 뼈를 같이 제거를 하는 거죠. 아, 저기는 이제 지금 반대쪽 오른쪽 부분의 신경 주변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의 뼈와 인대를 제거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수술 후에 MRI 사진이고요. 아까는 목을 졸라놓은 것처럼 해서 신경 다발이 점점점점 보이지 않았지만 네네. 예, 신경 다발이 이 신경관 안에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음. 자, 저희가 사례 이제 시술 전 사진에서 봤을 때 이 좁았던 공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네. 쭉 내시경이 들어가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이제 후에는 넓어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로 치료를 했던 예후가 좋은 사례였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좀 예후가 특별히 좋은 사례고요. 환자분의 상태나 이 치료 후의 관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리 수술을 받으실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통증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나도 통증을 완화시키고 싶다 하시면요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방송 중에 전화를 주셔야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전화번호 02-6938-1666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이 척추 질환을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이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내시경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척추 수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환자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일까요? 아, 네. 그 기존에 우리가 현미경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네. 병변 부분이 있을 때
이 병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미경을 쏘이게 되면 적어도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 우리가 수술해야 되는 부위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절개를 2cm 적어도 2cm 이상의 절개를 해야 되고 그 공간을 보기 위해서 그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제껴야 되는 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인 경우는 병변인대 부분을 구멍을 통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을 통해서 그 병변에 직접 바로 그 병변의 눈앞에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시야 확보가 되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또 절개도 훨씬 적으니까. 줄어드니까 예. 환자 입장에선 정말 부담이 덜어질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이 치료 결과는 어떻습니까? 치료 결과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치료 결과는 그 현미경 수술인 경우와 내시경 수술의 내시경 수술이 처음 개발됐을 때만 해도 현미경 수술이 훨씬 우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내시경 수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거의 똑같은 거의 치료 결과를 보고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건 입원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네. 이제 현미경 수술의 경우는 수술 전 MRI를 보면 그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대와 네. 그 뼈를 같이 제거를 해야지만 저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지만 네. 내시경 수술 MRI를 보시면 그 주변에 싸고 있는 인대나 뼈에 전혀 변화가 없이 그 문제가 되는 디스크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조직은 전혀 손상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척추 주변의 정상적인 뼈와 근육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많이 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절개가 없습니다. 수술이지만 절개가 없습니다. 내시경 수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예.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척추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네. 이 모형에서 이쪽이 이제 등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앞쪽 배 쪽인데요. 여기가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우리가 내시경 디스크의 경우는 한 6에서 7mm 정도의 구멍을 내서 네. 내시경을 요 디스크 있는 데까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신경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정확한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게를 이용을 해서 네. 디스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용되는 도구들인가요? 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지금 병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내시경을 보면서 이게 제거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남아있는 걸 확인하면서 수술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실제로 그러면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그러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화면인지 보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카메라 화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모습이죠? 예.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내시경 안에서는 이제 모니터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보이는 내시경 수술의 그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 내시경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엑스레이 영상을 갖다 참조를 하면서 우리가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가능한 병변 부위에 찾아가기 위한 그런 사진입니다. 네. 내시경 화면은 아니고 엑스레이로 이제 찍은 모습이군요. 예. 내시경 네. 사진은 좀 이따가 다시. 네. 네, 내시경 화면은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영상으로도 봤는데 네.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그 내부가 네. 다 보이죠. 예. 자, 이렇게 내시경을 활용해서 이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전화 많이 걸어주고 계신데 연결되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1살입니다. 61세시고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이제 척추 쪽으로 하고 허리하고 요 허벅지 쪽에 너무 많이 들이가지고 신경주사를 3번이나 맞았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맞을 때는 한두 달 괜찮은데 지금은 침과 여러 가지 운동요법을 하고 있는데
서가 있으면은 이 허벅지 쪽으로 저리가지고 오랫동안 못 서가 있고 앉아있을 때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요. 주사를 3번 맞았는데 좀 그때뿐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한 2달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님?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대요. 척추관 협착증 전화 아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치료법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어머님의 상태를 조금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질문을 자세하게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네. 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신경 주사를 3번 맞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맞을 때 신경 주사 맞을 때 다리가 좀 찌릿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직접 있으셨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근데 하고 나서는 그래도 일주일이나 2주 아니면 한 달 이상은 좀 효과가 있으셨나요? 예, 2-3달은 좀 많이 괜찮았어요. 예. 그게 마지막으로 주사 맞으신 게 언제이신가요? 마지막으로 그때가 한 5월 말 정도인가? 5월 예. 말 정도. 지난달 말에요. 2주 만에 한 번씩 맞으라 하대, 2주 만에. 아, 네네. 그래, 그때 3번 그러면 2주마다 3번 연속으로 맞으셨던 건가요? 예, 2주 후에 맞고, 2주 후에 맞고, 2주 후에 3번. 아,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이제 MRI나 CT나 이런 검사를 해보셨나요?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신경주사를 3번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고 서 있는 게 불편하시고 앉아 있는 것까지 불편하시다면 네. 이제는 CT나 MRI를 한번 찍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 네. 치료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신경 주사도 우리가 치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모형을 보시면 우리가 이 가운데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측면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관절의 문제라고 하면 관절에다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지금 앞으로 뭐 혹시 수술이나 이런 데까지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님이 그래도 지금 정밀 검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네네. 일단은 협착증으로 진단을 예, 좀 받으셨잖아요. 증상, 예, 이 협착증이 있으신 주된 증상을 또 호소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 오늘 소개해 주신 치료법으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우선은 진단이 된 다음에 이제 어느 네. 정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CT나 MRI 이전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주사까지는 이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것들. 예, 예. 네. 이제 CT나 MRI를 찍은 다음에 네. 그거에 따라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시술이나 네. 그다음에 병변이 우리가 내시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수술적인 기법으로도 뭐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진단을 받아 보시고 예, 좀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 내시경 예. 수술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네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계속해서 네. 설명드리고요. 또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어머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특징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아, 네. 네. 내시경 그 수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시경 수술은 이제 고령에서도 부분 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취. 예. 고령에 있는 환자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착증인 경우는 인대와 뼈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지만 디스크의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인대나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수술 시간도 이제 숙련이 많이 된 의사인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이 보통은 2, 3일, 좀 길게 하면 일주일 정도면 입원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뭐 다음 날부터 너무 괜찮아요. 오늘 바로 퇴원하고 싶어요 하는 환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수혈이 전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부분 마취로 하기 때문에 환자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환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세 내시경 하 신경 성형술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치료법인지 영상을 보면서 원장님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수술은 아니고요. 시술입니다. 이건 네. 아까 시술 중에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 미세 내시경화 신경 성형술인데 이런 관을 통해서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지금 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디스크를 건드리지 않고 주변 조직에서 염증이나 이런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미세 내시경하 신경 성형술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긴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어떤 치료법인지? 네. 이 시술법은 그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내시경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m, 7mm 정도 크기지만 이 미세 내시경에 사용되는 내시경은 한 3mm 정도로 작은 내시경입니다. 훨씬 예, 예. 가늘군요. 그래서 좀 더 그 몸에 뭐 피해를 적게 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추간공이나 아니면 꼬리뼈를 이용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죠. 그래서 내시경이 병변 부위에 위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는 디스크 주변에서 발생된 염증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돌출되어 있는 디스크나 염증 부위를 레이저로 직접 조사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네.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적응증은 디스크가 심한 분들한테는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네. 좀 디스크가 심하진 않지만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오랫동안 돼 있고 맨날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시고 만성적으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했을 때 여타 다른 네. 치료들보다 조금 훨씬 좀 더 좋은 결과를 요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내시경을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던 게 이제 수술 중에 하나였죠. 수술 방법 중에 하나. 네. 내시경 척추관 성형술이었고 방금 소개해 드린 시술은 이제 미세 내시경 하 신경 성형술이었습니다.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또 각각의 치료법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치료법을 권해 드릴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결된 전화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머니 연결되셨고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 너요. 74세. 네. 74세시고 허리는 지금 어떠세요? 제가요, 무릎도 한 10년 전에 했고요. 인공관절 하나를 넣고요. 허리도 네. 수술을요, 4년 전에 협착증이라 해서 이게 핀이 꽂혀 있어요, 3개가. 아, 네. 수술을 했는데요. 예, 네. 예. 수술을 했는데 가서 하도 또 아파가지고 계속 치료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주사도 3번, 4번을 소리를 놓고 했는데도 네.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또 계속 먹는데도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먹으니까 위가 아파서 잘 안 먹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막 엉치가 막 지리고 다리가 한쪽 무릎도 또 수술을 또 해야 돼요. 이것도 하락하는데 네. 지금 허리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막 저리고 막 걷지도 못하고 오래 앉지도 못하고 막 이래요. 네. 4년 그래가지고 전에 너무 수술 받으셨고. 고통스럽게 해서 원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어머님 그 4년 전에 수술 받으시고 나서 예. 최근에 그 수술 받은 병원에 가서 다시 좀 그 수술 받은 부위를 보시거나 하셨어요? 예, 예. 그것을 계속 보고요. 주사를 네. 한 2달 만에 한 번씩 맞았어요. 네. 3번인가 4번을 맞고 그리고 또 약도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병원에 안 가요. 하도 막 진저를 주사 맞아도 아프고 네. 막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런데 또 오른쪽 그- 무릎도 또 이렇게 딸가가지고 네네. 아파가지고 이래서 어머님, 최근에 예. 그 병원에 가서 보셨을 때 예. 수술 받은 부위 자체가 또 문제가 생겼다고 들으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인접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들으셨나요?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아, 아프고 자꾸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라고만 그랬어요. 아유, 또 수술이 얼마나 고생이에요. 어머님 수술을 이제 무릎도 맞아요. 받으시고 허리도 받으시고 고생하셨는데 다시 아프니까 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 예. 드리면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예. 네. 예. 아, 네. 그쪽 담당하시는 원장님께서 예. 수술을 또 다시 권유하시던가요, 허리도?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네. 없어요. 그러면 꼭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예.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예. 안 하시고 주사만 맞았어요. 그리고 4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을 하셨을 때 수술하고 나서는
그래도 뭐 한동안은 허리가 많이 편안해지셨었나요? 예, 많이 편치는 않아도 좀 예, 괜찮았어요. 그게 한 몇 년 정도 유지가 되셨었나요? 한 2년간 계속 조금씩 아파도 2년, 3년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한 2-3년은 그래도 예, 수술의 예. 효과를 좀 보셨었고 예, 한 1년 전부터 조금 심해지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보통은 이제 수술한 부위, 고정술을 해 놓은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보다는 예, 그 수술한 부위보다 하나 위쪽이나 아래쪽에 인접 부위에 이제 문제가 새로 예, 생겼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예, 물론 예, 정확한 검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예, 인접 부위에 이제 생겼을 경우에 예, 대체로는 뭐 기존의 이제 치료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또 고정술을 또 연장을 한다거나 그런 또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머님 그쪽에 뭐 척추 불안정증이 심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뭐 내시경으로도 그 협착증을 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지금 담당하시는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머님께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진단 후에 결정을 하셔야 네. 되겠지만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시경 척추관 성형술이었죠. 네네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내시경 척추관 성형술은 우리가 기존에 하는 수술 방법처럼 그 절개 부위는 비슷합니다. 부위 위치는 비슷하지만 대신 절개의 크기가 작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손상이 적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그 관열적으로 수술할 수 있었던 그때 사용하는 기구들을 대부분 비슷한 기구들을 그 내시경을 사용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술의 숙련도가 높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드릴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레이저나 집게 같은 것들을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으면서 똑같은 치료 효과를 더 나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가는 예, 것도 예, 또 맞습니다. 좋은 예. 방법이 될 것 같고 어머님 네. 지금 방송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일단 내시경 척추관 성형술 이 9글자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시경 척추관 성형술 정확한 진단 이후에 이 수술이 가능하다면 어머니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어머님 같이 이제 협착이 있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술법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젊으신 분들은 원장님 또 이제 협착증보다 디스크 네, 쪽에 디스크.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뭐 내시경으로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협착증보다 더 많이 시행돼 왔었고요. 네. 뭐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돼서 점점 이제 그런 기술이나 능력은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네. 모니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우리가 왼쪽에는 우리가 엑스레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내시경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 그 TV 화면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내시경의 끝에가 있는 병변에 있는 부분에 그 화면을 보아가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상처를 보시면 자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1cm 이하, 6에서 7mm 정도 그 디스크인 경우는 저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협착증인 경우는 조금 그 기구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내시경을 사용할 때 한 1cm 정도의 상처를 그 구멍을 내서 그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인데요. 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 네. 들어볼게요. 요거는 그 3D로 이제 제작한 영상입니다. 요 그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 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내시경을 삽입하고 그 내시경 사이에서 요런 집게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제거해내는군요. 파열되는 걸 제거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에 저런 디스크가 통째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부분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번 걸쳐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저희 보시면 디스크가 다 제거가 된 다음에 디스크가 터져 있던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은 이제 레이저나 저런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이제 좀 잘 메꿔줍니다. 잘 메꿔주면 재발의 위험이나 이런 걸 감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터져 있던 구멍을 이렇게 오므려주는 저런 기술로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 내시경 수술의 그 특징들로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 안에 그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짧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이나 이제 상상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에 있어서 절개 부위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용상에 깨끗한 신경 쓰이죠. 예, 네. 예. 흉측한 자국 나오면 또 네, 수영장도 맞아요. 못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전통적인 디스크 제거술하고 비교해서 아까 MRI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뼈나 인대의 손상이 거의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요즘은 디스크 탈출의 환자에 있어서 이 수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환자들한테는 최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시경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병변 부위를 보면서 또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수술법, 다양한 시술법들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네. 자, 그래도 내시경 치료를 받을 시에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이 있다면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모든 수술은 그런 부작용과 합병증에 따르게 되겠죠. 네. 모든 수술은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염증이나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내시경은 그 절개 부위가 적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의 빈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숙련도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증을 잘못 잡는 경우에는 불완전하게 제거가 된다거나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제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받기 전에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이동찬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허리 통증에 관련된 다양한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연일 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방병 그리고 식중독 항상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는 건강한 정보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